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당뇨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당뇨병 발생 기전과 실태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뇨병은 크게 두 가지 제1형과 제2형으로 구분합니다. 먼저 제1형 당뇨병은 과거에는 소아당뇨병이라고 불렸던 것으로서 인슐린이 생산되지 않아서 생기는 당뇨병을 말하며 전체 당뇨병 환자의 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2형 당뇨병인데 우리 세대가 접하는 대부분의 당뇨병은 제2형입니다. 제2형 당뇨병은 인슐린을 만들 수는 있지만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생깁니다. 우리 몸의 소화기관은 탄수화물을 포도당으로 분해하며 포도당은 모든 세포에 힘을 주는 연료 역할을 합니다. 이때 세포의 닫힌 문을 열어서 포도당이 들어오게 하려면 인슐린이라는 열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근육세포와 간세포 속에 지방이 축적이 되면 인슐린 활동을 간섭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세포 문을 잠그는 자물쇠에 지방 등 끈끈한 물질이 달라붙어 근육세포가 인슐린에 저항하는 현상을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부릅니다. 근육세포 속 지방은 유독성 대사산물을 만들어내고 인슐린의 신호 처리 과정을 막는 활성산소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인슐린을 아무리 만들어내도 지방이 근육세포에 쌓이면 인슐린은 효과적으로 쓸 수 없게 됩니다. 현재 미국에서 당뇨병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는 신부전 사례는 50만 건에 이르고 하지 절단 사례는 7만 5천 건, 시력 손실은 65만 건, 사망자 수는 7만 5천 명에 이르며 21세기 중반에는 미국인의 3분의 1이 당뇨병 환자가 될 것으로 예측할 정도로 위험하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 손실을 유발하는 병입니다. 다음은 현행 치료법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양의학에서는 상당 부분 약으로 치료하고 있지만 뉴 잉글랜드 의학 저널에 실린 연구 결과는 의학계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즉, 혈당 강화제는 실험 대상 지역 사망률을 오히려 증가시키기 때문에 연구진은 안전상의 이유로 이 연구를 조기에 중단해야 했습니다. 또한 인슐린 치료만으로는 노화를 부추기는 당뇨병으로 인한 시력 손상을 악화시키고 암, 비만, 아테롬성 동맥경화증을 촉진할 수 있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혈당은 당뇨병의 증상일 뿐 질병 자체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약으로 혈당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것은 병의 근본 원인을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뇨병 약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의사들의 잘못된 발언을 예시함으로써 약에 의존하는 치료법의 문제를 제기코자 합니다. 첫째는 당뇨병 약을 먹지 않아 당뇨병이 악화되면 눈이 멀 수 있다 라는 내용이고, 둘째는 당뇨가 심해지면 당뇨병 약으로부터 인슐린 주사로 옮겨가면 된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당뇨병 약을 먹지 않아 악화되면 눈이 멀 수 있다 라는 내용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 한국경제신문에 게재된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당뇨 환자의 40% 정도에게 처방되는 DPP-4 억제제를 흰쥐를 대상으로 투여하는 임상실험을 한 결과 DPP-4 억제제를 투여한 쥐가 오히려
아무것도 투여하지 않은 것보다 2배의 망막 변성 발생률을 나타냈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 내용이 암시하는 것은 당뇨병 약을 먹은 사람이 먹지 않는 사람에 비해 눈멀 확률이 2배 높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당뇨가 심해지면 당뇨병 약에서 인슐린 주사로 옮겨가면 된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뇨병 환자에게 우선적으로 식이요법과 걷기 운동 등 자연요법을 하도록 권유하는 것이 바른 의사이며 어쩔 수 없을 때 약을 처방해야 합니다. 당뇨병 약으로 조절이 되지 않으면 보통 인슐린 복용이나 주사를 권유하나 이는 최소화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슐린과 같은 호르몬은 외부에서 공급을 해주면 몸 안에서는 만들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 더욱 생산을 줄이게 되는 악순환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당뇨병 약 문제와 자연요법을 비교한 연구 결과를 말씀드림으로써 당뇨병 약의 문제점을 이해시키고자 합니다. 첫째, 1969년부터 40년간 대학 당뇨병 프로그램에서 진행한 연구의 결과 약으로 혈당을 관리하는 실험군에게서 치명적인 부작용이 속출하자 2년을 앞당겨 2007년에 연구를 중단하면서 가능한 한 혈당 강화제를 복용하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둘째, 켄터키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사 제임스 앤더슨은 인슐린으로 혈당을 조절하는 제1형 당뇨 환자 25명과 제2형 당뇨 환자 25명에게 무가공, 채식 위주의 식이요법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3주 만에 제1형 당뇨 환자들은 그들이 복용하던 인슐린 용량을 평균 40%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2형 환자 중 24명은 3주 만에 인슐린 투여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중증인 나머지 한 명은 8주 만에 인슐린을 중단할 수 있었습니다. 영양학자인 프리티킨도 채식요법으로 26일 만에 34명 전체를 인슐린으로부터 해방시켰습니다. 셋째 사례입니다. 2008년에 발표된 아코드 연구에 의하면 당화혈색소 수치를 6.5 이하로 철저하게 관리한 환자군과 7.5 정도로 느슨하게 유지한 환자군을 비교한 결과 6.5 이하로 철저하게 관리한 환자군의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률이 보통 군에 비해 35%나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국과 우리나라 의사들은 당화혈색소 6.25 이하로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강조하면서 다양한 종류의 당뇨병 치료제를 처방하고 있습니다. 넷째, 1997년 당뇨병 치료제로 7개월 만에 FDA 승인을 받은 리줄린이라는 약은 2000년도 미국 시장에서 퇴출될 때까지 3년간 21억 달러를 벌어들임으로써 평균 매년 10억 달러, 환화로는 1200억 원 이상을 벌었는데 수천 명에게서 간부전증이 발생했고 미국 FDA에 공식 보고된 숫자만 63명이 사망했고 7명이 간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다섯째, 앞에서 말씀드린 한국경제신문 보도 내용과 유사하게 당뇨병 치료제는 합병증을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치명적인 합병증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2007년 뉴 잉글랜드 의학 저널에 게재한 스티븐 니스의 연구에 의하면 1999년 FDA의 승인을 받은 후에
세계적인 제약회사에서 생산하는 당뇨병 치료제를 복용해온 환자들의 기록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상기 당뇨병 치료제를 복용한 사람은 복용하지 않은 사람보다 심장마비 건수가 43% 높고 사망으로 이어질 확률은 64%가 높다고 나타났습니다. 결국 그 당뇨병 치료제는 심장 질환의 부작용이 크게 나타나면서 미국에서는 2011년 11월부터 처방을 엄격히 제한했습니다.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유럽에서는 2010년 10월부터 시판을 금지시켰습니다. 여섯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2월 미국 내과학회는 당뇨병 환자에게 1차적으로 권할 치료제로 부작용이 거의 없고 효과가 우수하다며 메트포르민이라는 약을 추천했는데 설사, 구토, 통증, 경련, 신부전증, 락트산증 등 부작용이 3명에 1명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약은 특히 치명적인 락트산증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확인돼 FDA에 의해 1979년에 시판이 금지되었다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1995년 다시 승인을 받았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여러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더 나은 치유법을 제안합니다. 채식 위주 식단은 기존 당뇨병 식단보다 인슐린 민감성 개선 효과가 큰 것으로 연구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 거주하는 89,0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즉, 준채식주의자는 비채식주의자보다 당뇨병 발병률이 28% 낮았으며 생선은 먹으면서 육고기는 전혀 먹지 않는 사람들은 당뇨병 발병률이 50% 낮았고 계란과 유제품조차도 먹지 않는 완전 채식주의자는 78%나 낮았습니다. 그리고 채식 위주 식사를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은 몸이 좋아지는 것이 수치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기분도 좋아지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뇨병에 걸린 남녀 13명 대상의 연구에서도 7개월간 녹색 채소 및 콩, 통곡물, 과일, 견과류, 씨앗류 같은 식물성 음식물로 식단의 90%를 채우고 정크푸드와 오일을 섭취하지 못하게 한 결과 평균 당화혈색소가 8.2에서 정상 수준은 5.8까지 떨어졌습니다.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당뇨병 약은 임상시험 과정에서 위험이 인지되면서 시험을 중단할 정도로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환자들은 병원에 가기 전에 당뇨병이 생기는 메커니즘, 당뇨병 약의 종류 및 부작용, 자연요법에 대한 공부를 충분히 하고 의사의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선적으로 자연요법으로 치유하는 노력을 하고 조절이 되지 않을 경우에 제한적으로 당뇨병 약을 복용하거나 인슐린을 섭취하여야 약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제9편에서 말씀드린 치매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실 도서 의사들의 120세 건강 비결은 따로 있다를 권합니다. 감사합니다.